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입니다. 1월 8일이고요. 지금 장중인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지금 6% 가까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 고가 대비해서 하락폭이 굉장히 크게 나왔기 때문에 그 매수세가 약간 좀 꺾였죠. 그렇죠? 고가부터 매물이 강하게 진행된 부분이 있어서 그 매도세가 이어졌고, 그리고 그 부분에서 오늘 시가는 좀 안 좋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시가는 19만 6천 원, 대략 한 마이너스 2.5% 정도 그쵸 하락해서 출발을 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제가 계속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에코프로 BM에 대한 가격입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와는 달리 그쵸 금요일 날 강세를 보였었고요. 오늘은 소폭 조정을 받고 있지만 제가 이 부분도 고가에서 물량이 나올 거라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려왔었고요. 그리고 1월 5일, 그쵸 1월 5일 날 13%까지 상승폭을 키우는 큰 폭의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 우리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기준해서 봐야 되는 건 한 가지 내용입니다. 개별적인 이 그 머티리얼즈에 대한 이슈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있는 그런 것들이 뭐 무상증자에 대한 무언가의 이슈, 뭐 MSCI,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점은 한 가지 내용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죠. 에코프로 BM에 대한 평가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평가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에코프로 BM에 대한 평가치가 낮아질 수 있는 최대폭까지 낮아진 그 이후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은 고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매물이 나올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이제는 그쵸 평가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이거는 그냥 당연하다고 보시면 돼요. 에코프로 BM 양극재 만들고요. 그리고 양극재 만드는 데서 반드시 필요한 게 전구체입니다. 자, 그러면 머티리얼즈가 BM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는 없어요. 왜? 고객사를 상대하는 건 에코프로 BM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통 과정 중에 필요한 거죠. 근데 에코프로 그룹은 애초에 이런 부분까지 염두해서 수직 계열화를 정확하게 갖춰놨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 좋은 내용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개인적으로는 저는 단기적으로는 더 탄력적인 움직임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주가가 항상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쪽만 보는 게 아니라 아래쪽을 함께 봤을 때 그리고 나서 가격대를 잡자. 아래쪽을 보자는 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대한 가격대가 아니라 에코프로 BM에 대한 가격대입니다.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이제 자력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끝났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자력으로 올라가는, 즉 에코프로 BM보다 말도 안 되는 가격대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너무 싸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에코프로 BM에 대한 시장 평가치가 높아지면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 근데 상대적으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그쵸 상승폭도 컸었고 하락폭도 컸기 때문에 고가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가 많이 나옵니까? 매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매물이 나오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그쵸 거래나 뭐 그런 부분이 뭐 많아야 된다 그런 게 대한 문제가 아니라 매물상 더 가볍다는 거예요. 하지만 올라가는 종목들은요, 아무리 매물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모두 다 돌파해서 갑니다. 즉 결과적으로는 주가가 움직이는 건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그쵸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건데, 거기서 따라오는 아무리 많은 이 그 매도 물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무조건 올라간다. 그걸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하이닉스예요. 자, 하이닉스 한번 보시면 자 정확하게 그쵸 고가를 돌파하는 상황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계속된 적자예요. 그쵸? 적자. 거의 한 올해 예상 적자가 어느 정도까지 확대될 수 있느냐? 자, 보시면 올해가 아니라 이제 23년입니다. 그쵸? 4분기 실적이 아직까지 안 나왔기 때문에 4분기를 포함했을 때 예상치가 8조 3천억.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신고가다. 즉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 미래 가치를 반영해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있죠. 자, 에코프로 BM도 그렇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그렇고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는 거예요. 주가를 기준해서 우리가 봤을 때 단순하게 딱 볼게요.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아서 그쵸? 밸류에이션이라고 하죠. 그쵸? 시가총액, 즉 주가 대비해서 실적이 굉장히 높아요. 주가가 싸다는 거죠. 그런 주식은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오르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주가는 항상 선반영한단 말이에요. 에코프로가 올해 몇 배 상승했나요? 이건 에코프로 BM이지만 에코프로가
올해가 아니라 23년도죠. 23년도에 10만 원부터 150만 원까지 올랐잖아요. 그 이유는 그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계속 드리죠. 이렇게 된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래 가치를 반영해서다. 정작 23년도의 실적은 그렇게 썩 좋은 실적을 내지 못했다. 즉 역성장을 했다. 22년도 대비해서. 하지만 앞으로 그쵸? 성장을 할 거라는 건 너무 당연하게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이 먼저 반영된 거고, 그런 과정에서 오버슈팅이 된 부분만 되돌리는 과정에서 조정이 크게 발생한 겁니다. 우리는 이 구간에서 위를 보는 게 아니라 아래를 보고, 그리고 나서 탄력적인 종목을 잡았을 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다. 그게 에코프로 BM을 기준한, 즉 대형주를 베이스로 한, 그쵸? 우리가 중소형주 또는 중대형주를 공략하는 기술입니다. 물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그렇고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당연히 대형주입니다. 근데 딱 보면 에코프로 BM이 움직일 수 있어야 그 다음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이제는 움직일 수 있다. 근데 이 양측에서 시간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 우리는 반드시 봐야 될 게, 에코프로 BM이 더 이상 빠질 상황이 안 나왔을 때 그때 에코프로 BM을 먼저 공략을 하고,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와 물량을 나눠서 진행한다든가, 아니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지속적으로 보유를 해가고 있으면서 에코프로 BM을 추가하고, 그리고 위험을 분산시키는 게 아니라, 그쵸? 초과 수익을 공략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쵸?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에코프로 BM을 기준해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대를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제가 연초 이벤트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지금 옆에 보고 계시는 요 내용은요,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고요. 지금 현재 500분이서 함께하고 있고, 자, 지금 제가 1월 달에 이벤트를 계속합니다. 연초기도 해가지고 딱 1000분까지 입장 인원을 늘립니다. 특징점 2가지, 무료로 진행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신고가 종목만 매매한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제가 집중하고 있는 이유가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성장주이기 때문에 매수하는 게 맞지만 원인 자체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반영하는, 즉 우리의 목적은 에코프로 그룹이 성장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주가가 올라가는 게 목적이죠. 근데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성장 산업 또는 성장 기업 이 안에 속해 있어야 돼. 어떻게 보면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지만 기업 자체는 아직 성장하는 기업이 아닐 수 있더라도 산업 자체가 성장하는 구조를 갖춰놓은 산업이면 그 기업의 주가는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성장주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실제 실적은 아직까지는 좋지 못해요. 그런데 시가총액은 14조, 15조 이렇습니다. 이렇다는 건 우리가, 그쵸? 주식은 무조건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 첫 번째 단계, 즉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첫 번째 단계인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 종목이지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와 함께 제가 어떤 종목을 공략하고, 그리고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공략을 진행해 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 내용 한번 보면 1월 8일 그쵸? 시장가 매수 정확하게 시가에 때려 사라. 왜? 장 시작 전에 진행이 되죠. 자, 정확하게 8시 52분에 진행된 내용이 있고요. 여기 보면 이스트 소프트, 그쵸? 그리고 그 밑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8시 57분, 그쵸?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금요일 날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매도세가 장 초반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근데 정확하게 매수 구간을 잡았을 때 내가 충분하게 수익 구간으로 만들 수 있는데 그게 신고가 매매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여기 보시면 8시 57분에 매매가 진행이 됐고요. 시가를 확인해 보면 19만 6천 원, 지금 얼마인가요? 21만 2천 원. 자, 상승폭으로 보면 마이너스 2%에서 지금 종가 기준에서 플러스 5%대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거의 한 하루에 7에서 8% 정도 수익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이 기준이 되는 건 철저하게 가격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에코프로 BM, 그렇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난 금요일이에요. 지난 금요일 날 매매한 내역이 있다. 그리고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신고가 구간에서 오늘까지 상한가를 2번 올라가는, 그쵸?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요거는 뭐 개별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되고, 제가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여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와 쭉 올려서 보시면 정확하게 여기 1월 5일입니다. 1월 5일, 그쵸? 1월 5일 상황, 1월 5일 장중 매매, 이건 이 장 시작 전에 제가 매수를 넣은 게 아닙니다. 왜? 에코프로 BM은 신고가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29만 원 매수. 그쵸? 지금 얼마입니까? 31만 1,500원. 그쵸? 9시 48분에 진행이 됐는데 여기 보시면
12시 12분에 30만 9천 원,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 31만 2천 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2차 전지 종목 내에서 시세가 엇갈리면서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에코프로 BM이 만약에 먼저 가잖아요. 그러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올라갈 때 에코프로 BM이 소폭 조정 구간에 들어갑니다. 근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먼저 올라갔죠. 왜? 신고가 종목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이 그쵸, 저가를 딛고 반등하는 상황이 나왔을 때는 수급의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이쪽에 대한 부분은 이격을 줄이는 과정, 즉 조정 구간에 빠질 수 있다. 근데 이건 일시적인 요인이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가격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에는 에코프로 BM을 29만 원에 매수해서 지금 현재가 31만 2천 원 정도, 대략 한 10% 정도 수익 구간에 있고요. 그리고 오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요, 8시 57분 장 시작 전에 진행을 해서 한 7에서 8% 정도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고가 종목이고요. 소통방에서는 계속해서 신고가 매매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스트 소프트 오늘로서 상한가 두방, 이건 오늘 첫날입니다. 그렇죠? 신고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왔고, 그리고 나서 신고가 돌파 구간, 오늘 공략을 한 결과 하루에 한 15% 정도 수익. 자, 모든 종목이 이렇게 뭐 막 하루 이틀 보유했더니 10%, 20% 이렇게 터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시장의 주도주, 즉 강세 종목들은 무조건 신고가 구간을 거쳐가기 때문에 우리가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그 기준 자체는 절대 변하면 안 됩니다. 추적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다. 그렇죠? 자, 그래서 내가 자꾸 막 고가 물리고, 그렇죠? 막 시장에 대한 뭐 주도주를 잡고 싶은데 잘 못 잡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무료로 진행을 하지만 한 가지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초라서 제가 이벤트 하나 더 나가겠습니다. 연초, 그렇죠?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신고가 종목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그리고 그 내용을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왔는데 그게 신고가 검색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종목들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스트 소프트 이런 종목들이에요. 그러면 이 종목들을 가지고 내가 어떤 식으로, 그쵸? 어떤 식으로 수익 모델을 만들어 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이 내용도 구독과 좋아요, 그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여기 수익 모델에 대한 자료, 그리고 소통방에 대한 입장 링크까지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 자, 보면 지금 한 5% 정도 전후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뭐 고가로 회복한다 이런 상황은 애초에 그냥 뭐 기대를 하고 말고에 대한 부분이 필요가 없죠. 왜? 어차피 난 싸게 샀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같이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에코프로 BM이다. 왜? 에코프로 BM이 지금 싼 가격에 있으니까. 그 싸다는 건 누가 결정하죠? 시장이 결정한다. 왜? 비쌀 때는 58만 4천 원이었으니까. 그러면 이때 50만 원이었을 때와 30만 원대 또는 10만 원이었을 때, 그죠? 18만 원. 요때 에코프로 BM의 전망이 바뀌었을까요? 아니죠. 그렇죠. 이게 시장의 평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을 기준해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을 정하는 부분을 제가 요 내용으로, 그렇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요 내용은요, 제가 20페이지에 걸쳐서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준비를 해왔는데 기본적으로 대형주에 대한 이 관점 그리고 요 베이스로 인해서 어떤 식으로 이 탄력적인 부분을 공략을 해야 될지 그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고요. 당연히 신고가 구간에서만 매매가 진행된다는 점, 그쵸? 그 부분까지 같이 포함을 시켜놨는데 영상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너무 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거의 한 2시간, 3시간씩 이야기를 해야 되고 편집도 오래 걸리고 해서 제가 이런 식으로 내용을 준비를 해온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머티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12월 달부터 진행하고 있는 신고가 주도주, 그렇죠? 자, 그리고 그런 종목을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자,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건 크게 시세가 발생하는 대시세 종목은 모두 신고가 구간을 거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그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23년이죠. 1월부터 로봇, AI, 시세를 크게 발생을 시켰는데 이미 22년도 중반 후반에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시세가 발생을 했습니다. 2월 달부터 2차 전지의 강세가 있었죠. 그런데 22년도에 이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가 됐고요. 대장주가 강한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 PM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시세를 내는 시작점이 만들어졌습니다. 3월부터는 그렇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강한 움직임이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한미반도체가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 매물 소화 과정을 대략 한 2달 정도 거친 이후에 추가적으로 시세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를 거치면서 대시세 구간으로 들어간다는 거고 이런 대시세 종목에는 신고가라는 내용을 이해했을 때 이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22년 11월 21일 날 정확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시작을 했고요. 이때 당시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격은 33,800원이었습니다. 실제 세 달이 채 되지 않는 보유기간을 가진 이후, 그쵸? 한 100% 정도의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지만 내가 매수를 잘 했기 때문에 보유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가더라도 충분한 수익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저가를 잡을 수 없고 고가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강조를 해야 되는 건 신고가 이후에 매수하는 구간 그리고 첫 번째 수익 구간만 먹더라도 다음 종목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그리고 나서 3월 달에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드렸었고 그런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5월 달부터 반도체 공략을 시작한 결과 그쵸? 세 달이 채 되지 않아서 ISC 그리고 한미 반도체까지 100%에 달하는 수익 실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한다는 거고 분기별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런 종목을 모두 다 잡을 수는 없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두 가지 내용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AI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년 4월에 있을 총선 테마가 지금부터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두 종목 모두 신고가 종목에 있는 종목을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건 어떤 상황에서든 불변의 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강프로의 소통방에서 같이 공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4월 달에 있을 총선을 대비한 대시세 종목은요,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쵸? 큰 폭의 하락을 거친 이후에 장기간 횡보 구간을 거쳤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신고가를 만들어냈죠.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 눌림목 구간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은 매집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장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단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무시하셔도 되고 무엇보다 신고가를 갔다는 것 자체 그리고 변하지 않는 총선 스케줄을 본다면요. 지금부터 내용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매집 구간으로 계속해서 삼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물량을 잘 모아 가시면 정말 크게 수익은 낼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잘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매매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확인해서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어렵게 찾아놓은 이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은 바뀌지 않은 스케줄이기 때문에 이 종목 꼭 받아가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